자, 여기서 공범은 뭐냐면 원래 1인에 의해서도 한 사람에 의해서도 가능한 범죄가 두 명이서 하는 거야. 두 명이서 협력해서 분담해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 같이 강도를 하러 들어간다든지, 산 놈 망을 보고 있고 한 놈 문을 따고 들어가, 한 놈 망을 보고 한 놈 훔쳐. 어떻게 되냐? 그럼 걔는 절도의 공범인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잖아. 방관자가 되느냐 아니면 실제로 공범이 되느냐는 그 범죄 행위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가 화장실에서 막고 있는데 문을 닫고 있으면 공범이야. 밖에서 그 망본 건 공범이야. 근데 그냥 지나가는데 못 들은 척했어. 그럼 이게 방관자라고 할 수 있겠지. 좀 다르지. 그래서 여기 보면 본래 1인에 의해서도 가능한 범죄가 2인 이상으로 협력했을 때 구성 요건이 해당돼서 이제 범죄가 성립되는 걸 얘기해. 그리고 공범 중에서 공동정범이라는 게 있는데, 공동정범이라는 건 뭐냐면 둘 중에 한 놈이 했는데 어떤 놈이 했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이태원 살인사건 기억나냐? 그걸 처음부터 검사가 공동정범으로 쳐넣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기서 뭐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것을 말하고 각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누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어. 이태원 살인사건은 누가 찔렀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은 죽었어. 그러면 그 둘을 같이 묶어서 넣었어야지. 각각 개별적으로 해서 넣으면 왜 안 되냐면, 범행에는 두 명이 참여했잖아. 그러면 내가 1이란 애랑 2란 애가 둘이 참여했는데 그 안에 상황은 모르고 CCTV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얘네 둘을 공동정범으로 똑같이 정범, 그러니까 정범이라는 건 뭐 범죄를 했다라고 의심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둘이 묶어가지고 똑같은 형으로 안 가고 개별적 사건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1번이 가가지고 나는 아니다 해가지고 그걸 합리적으로 변호해가지고 나오잖아? 그러면 다시 못 잡아온다고 걔를. 그럼 또 쟤를 갔는데 쟤도 그 안에 예를 들어 둘 중에 한 놈인데 그걸 입증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럼 입증 못하면 걔도 풀려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태원 살인사건 둘 다 풀려났던 건데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다시 잡아들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한번 기소된 사건이 만약에 끝나잖아? 그 증명 못해서 불기소 처분이라지. 기소 못하고 넘어가면 그걸 끝이야. 다시 똑같은 동정범죄로 못 잡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고소를 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얘를 징역을 정말로 보내겠다 싶으면,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들어가면, 걔가 만약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만약에 내가 고소한 변호사가 입증 못하면, 검사가 입증 못하면 걔는 한번 풀려나고 나면 그 범죄로는 다시 못 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그마한 걸로 시작해서 이렇게 늘려가는 게 낫지. 추가해서. 이해되냐?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그래서 보자. 공동정범이랑 2인 이상이 공동해서 범죄를 실행한 것을 얘기하고, 각자가 그 제2의 정범,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공동행위에 서로 협력해서 본업적으로 구성요건이 실현된 것이므로 비록 행위자가 구성요건 일부만 실행하더라도 그 전부를 실행한 것으로 보는 게 맞죠. 나는 뒤에서 잡고 있고 니는 찔렀어. 그럼 누가 살인한 거야? 살인의 공동정범이야. 네가 만약에 얘를, 크잖아 얘가 우리보다. 그러니까 네가 얘를 등을 잡아. 그럼 내가 찔러서 얘가 죽었어. 그러면 둘이 공동정범이야. 이해됐지? 카메라 있든 없든 뭐 그런 얘기는. 넘어갑시다. 그래서 한번 볼까? 여기서 보면 사례가 김노전이? 보자. 사례. 교사범은 뭐냐면, 교사범은 타인을 시켜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교사란 뭐야? 고의가 없었어. 나는 범행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애 이런 거야. 야, 있잖아, 니 그거 아니야? 쟤가 니 욕하고 다녀. 겁나고 댕겨. 니 여자친구 욕도 해. 그래, 니가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어. 듣고 보니까 열받거든.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근데 얘기한 건 거짓말이었어. 얘는
아무 의사도 없었는데 얘는 가서 범죄를 한 거잖아. 그럼 내가 시킨 거라 맞죠? 내가 범죄를 하게끔 만든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타인을 교사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쭉 내려가서 형법 두 번째 단락에 형법 31조 1항에 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시킨 놈이나 이렇게 꼬셔가지고 하게끔 만든 놈이나 한 놈이나 똑같이 처벌한대. 살인교사, 예를 들어 내가 얘를 해가지고 얘를 때려가지고 상해가 됐어. 그러면 둘이 같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사 시켜도 안 됩니다. 교사번 사례 한번 볼게요. 어떤 회사에 부설 연구소에 내 X그룹과 Y그룹 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심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X그룹에 속하는 A가 B에게 Y그룹에서는 C가 문제야. C의 연구물을 부서 혼을 내줘야 하는데 하면서 은근히 막 이간질, 부추김 이런 게 한 거야. 그래서 B는 C의 연구실을 부쉈대. 누가 잘못한 거냐? 부신놈이 잘못한 거냐? 옆에서 불을 지른 놈이 잘못한 거냐? 둘 다 잘못한 거야. 그지? 지가 직접 눈으로 확인 안 하고 남의 얘기만 듣고 뭔가 범죄를 했다는 얘기는 지가 바보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있어. 내 앞에 와서 다른 사람 욕을 하면 다른 사람 욕을 하잖아, 누군가가. 그럼 걔는 다른 데 가서 내 욕도 한다는 거야, 얘들아. 그런 애는 손절 쳐야 돼, 손절. 이해됐지? 특히 이런 애 조심해야 돼. 있잖아,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비밀인데. 비밀이면 얘기 안 해야지. 아니냐? 내가 말했잖아. 이건 삶의 노하우다. 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고. 그런 애들이 꼭 뒤통수를 치더라고. 그리고 종범은 뭐냐면 그 정범을 따라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서 범죄를 도운 사람을 얘기해. 그래서 종범은 정범의 범죄를 방조하고 공범의 하나라서 종범은 예를 들어 밑에 제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그냥 모른 척한 거야. 보자. 여기 밑에 여기 양촌리 마을 청년들이 마을에 관해서 술을 마시던 중 안주가 떨어져서 그 중에 한 명이 김양촌이 또래오래 양계장에서 닭살이를 했대. 김양촌은 양계장 철조망 밑으로 들어가서 개사에 접근하는 걸 발견하고 친구 신경미는 이를 못 본 채 했대. 신경미의 역할은 뭘까? 경비야. 그지? 그러면 지 역할을 하지 않아서 범죄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신경비는 처벌되지. 이해되니? 그래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꼭 이게 뭔가를 한다든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모른 척 했을 경우에는 종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범죄를 도왔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보자, 그 정도 알겠으면 되겠다. 그리고 간접정범, 예를 들어 간접정범도 사례만 볼까? A와 B는 상습적으로 대화를 흡연하고 자로서 C가 자신들을 모욕했다며 공모해서 C를 살해했대. 미쳤구나.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A와 B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살해했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이는 정당해? 어떻게 생각하냐? 둘이 A, B가 마약을 했대. 대마를 했대. 마약을 했는데 C가 우리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A, B가 C를 죽였던다. 그럼 심신상실이냐? 요것도 봐. 이게 지금 마약이었으면 조금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대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봐. 대마는 담배랑 똑같단 말이야. 담배보다 약간 농도가 높은 거겠지. 그지? 약간 한각 상태가 굉장히 뭐 높은 거겠지. 우리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공예 해봤냐? 어렸을 때? 본드 막 붙이고 이런 거? 그런 거 하다 보면 멍해질 때 그거 말고 감기약을 심하게 먹으면 몽롱해지는 거 느껴본 적 있어? 그런 느낌인 거야. 그 정도로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 무슨 알겠지? 사람마다 반응하는 속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A와 B는 대마초로 흡연한 자로 이 사건에 각각 살인 범행 당시에 대마초로 흡연하여 그로 인하여 심신이 다소 미약한 상태였다 인정되나 이는 A와 B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해서 대마초로 흡입했고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대마초 흡연 시 이거 봐봐. 흡연 시에 이미 범행을 공모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죽을지 몰랐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모를 할 때는 뭐 멀쩡했는데 주장하려면 공모를 할 때는 멀쩡했는데 행위를 할 때 담배를 피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봤을 때 마약 말고 마약이나 아니면 뭐 치매나 정신병 이런 거 말고는 치매도 좀 힘들 것 같고 정신병? 정신병도 실제로 진단이 나와야 되는 거고 요즘에 심신미약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 알겠죠? 공범과 신분 요거 넘어가서 공범 같이 하는 거 지수론 일제 이제인데 이거 넘어갑시다. 그리고 수제 이건 알아요. 실체적 경합법 요거 좀 나오는 거라서 봅시다. 실체적 경합법이란 보면 보통 여기 A 130 여기 실체적 경합법 사례 사기죄, 상해죄, 절도죄 3개를 저질렀대. 얘들아 범죄를 3개 저지를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3개 다 우리나라는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그 3개 중에 제1 형량이 높은 A의 2분의 1이야. 이게 양아치지. 미국은 플러스야. 우리나라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기죄, 상해죄, 절도죄 세 범죄가 이를 저지르고 체포됐다면 여러 개의 죄를 한 번에 처벌할 때 선고할 때 예를 들어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이고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야. 그지? 그럼 여기 제일 높은 애가 뭐야? 사기잖아. 사기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렇게 계산하면 돼. 그래서 뭐 사기는 통상적으로 뭐 10년 이하면 한 6년 살면 나와. 5, 6년 살면 나와. 단 사기로 인해서 벌어다에 들인 수익이지. 수익, 돈 이런 것들을 다 뱉어냈을 경우에 한 6년? 못 뱉어내면 더 살아. 주식 사기 이런 거 많이 하지? 주식 사기. 요즘 전 영부인도 주가 조작, 주식 사기. 그게 사기야. 주가를 조작하는 거. 거기에 공모했던 애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 징역 가서 살고 있는 애들 많아. 그 밑에서 활동하는 애 구성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개미들. 개미 우리가 봤을 때 개미가 아닌데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징역을 많이 가 있다고. 마지막에 여왕벌이 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 몇 명 아는데 정말 때려 죽여야 돼. 왜냐면 너무 호화스럽게 살았어.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손절 쳤다. 몰랐는데. 그래서 봅시다. 그런 겁니다. 형벌의 종류 보면 형벌은 뭐 여기서 뭐 형벌의 종류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형벌은 뭐야? 형법에 나와 있는 벌. 나라에서 금지하거나 하라고 했는데 하거나 안 해서 범죄가 된 것들 그런 것들 중에 예를 들어 사람 때리지 말라고 때렸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서 범죄가 된 경우 사람 구하라고 했는데 안 구해서 범죄가 된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 처벌 규정도 형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가두는 거, 벌금 내는 거 이렇게 있어. 크게. 근데 가두는 건 2개가 있어. 징역이랑 금고. 징역은 뭐냐면 가두고 공장에서 일도 해. 근데 금고는 가두기만 한대. 여기서 키이지. 대통령은 금고형일까 징역형일까? 금고형을 내려야 될까 징역형을 내려야 될까? 대통령. 니 어떻게 생각해? 야, 대통령을 징역형을 내려가지고 공장에서 같이 일하면 대통령이 불편한 게 아니고 같이 일한 전 대통령이나 뭐 이게 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다른 재소자들이 불편하지 않겠니? 그래서 대부분 권력층들은 금고형이 많이 내립니다. 그냥 가둬놔. 하루 종일 운동 시간 빼고 일정 표에. 야 근데 하긴 아직 뭐 미결수이긴 하지만 윤대 전 대통령은 말랐고 김건희는 와, 야, 뭐 살이 쪘더라. 그 안에서 살이 찔 수가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찌지? 신기하더라. 밖에 있을 때 살이 쭉쭉 빠지는 뭘 먹었었나? 요요가 깜짝 못 봤냐 니들 유튜브에. 그 진짜냐? 내가 실제로 보질 않았어. 애들이 반응이 없어. 반응을 좀 해. 너 봤어? 못 봤어? 봤어? 나만 관심 있구나. 공부만 하냐 너는? 근데 너 뭐 하는데? 부끄러워하는구나. 봤니? 혹시 못 봤어?
재판에 나왔는데 제 얼굴 이만해졌다니까. 몸도 이만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는 이랬거든. 들어가기 전에. 근데 재판에 나왔는데 너처럼 된 거야. 어때? 알아볼 수 있겠냐? 비교해주면. 어쨌든 극단적으로 그 정도야. 내가 찾아봐 나중에. 요번에 그 재판에 포토 찍힌 거 장난 아니야.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난 한참 봤다. 캡처 떠가지고 화면 캡처 떠가 크게 해서 뭐 이랬는데 맞는 것 같던데. 보자. 그래서 형벌의 종류에는 범죄 행위 이게 형벌은 여러 개가 있는데 쭉 내려가서 형벌의 종류 요거만 보면 돼. 예를 들어서 보면 사형, 징역, 금고. 징역은 사형은 죽이는 거고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징역은 가둬놓고 일시키는 거. 그리고 금고는 가둬놓기만 하는 거. 그리고 자격상실은 내가 자격증이 있으면 그 자격증 박탈당하는 거. 그리고 자격정지는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자격을 쓸 수 없게 묶어놓는 거야. 그리고 벌금은 이제 벌금형, 돈으로 대신하는 거고. 그 구류는 잠시 잠깐 갇혀 있는 거고, 경찰서 같은데. 그리고 가료나 몰수 이런 것들은 뭐 약간 뭐 이렇게 돈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뺏는다든지 이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사형이랑 징역은 사형은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거야. 징역은 무기징역도 있잖아. 유기징역도 있고 무기징역도 있는데 무기징역이랑 사형이랑 죽어야 나오는 건 똑같거든. 그런데 한 번의 기회가 있어. 무기징역은 가석방의 대상이 돼. 근데 사형 선고를 받으면 가석방의 대상이 안 돼. 가석방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헌법에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살면 그리고 그 수용생활이 우수하면 사회로 일찍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근데 20년 미만, 15년 미만일 경우에 3분의 1 정도 살면 나올 수 있는데 20년이 15년 이상이고 20년이 넘어가면 뭐 3분의 2는 살아야 돼. 보시죠. 그래서 여기 보자. 사형 보자.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거잖아. 우리나라는 이거야. 우리나라 이거로 목 맨다고. 미국 미드처럼 막 주사바늘 그거 아니야. 무슨 알겠지? 그 예전에 사형이 언제 마지막이었지? 2000년대. 하여튼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사형을 그 형벌을 아예 집행을 안 하니까 그게 발전을 안 하는 거지. 그지? 사형은 그런 거 목숨을 뺏는 거고요. 실질적 폐지. 여기 97년이 마지막이었네. 그래서 안 죽고 있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뭐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사형 선고 받았으면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겠지. 그래서 그 안에서 목매달아 죽고 이러는 거. 나라도 죽고 싶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지? 야, 내가 안 죽지 않으면 못 나온대. 힘들지 않겠냐? 그렇단다. 그리고 넘어가서 자유형과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 자유형은 구금에 의해서 구금 갇히는 거잖아. 갇히는 것에 의해서 신체적 자유로 박탈당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형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정역이 뭐냐면 일하는 거야. 교도소 내에 갇혀서 일을 정역에 복무하는 정해진 노역에 가서 일을 하는 걸 징역이라고 해. 근데 교도소 내에서 갇혀 있을 뿐 일은 안 하는 건 금고라고 하고 유치장에 갇혀 있는 건 구류라고 해. 유치장이 어디야? 경찰서에 있는 거 유치장. 그리고 명예형은 내가 자격증을 뭐 뺏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공무원인데 공무원 신분이 뺏긴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예는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하는 형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산형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재산형은 범죄자의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벌금, 가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몰수는 재산형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부가형으로서 되어 있어서 쭉 넘어가서 보면 여기 몰수
이게 몰수는 여기 나와 있네. 몰수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범죄 행위와 관련된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거야. 얘 박탈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주가 조작을 했어. 그러면 주가 조작에 의해서 내가 돈 번 건 뱉어내야 돼. 그 몰수. 오케이? 그리고 내가 뭐 근데 그것도 찾아야지 증명해야지만 데리고 갈 수 있어. 징역하고 따로 해 이건.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 범죄 수익으로 받아간 것들 같은 경우에는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뱉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타 형사 정책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과료, 구류 뭐 이런 것 쭉 있잖아. 몰수 이런 것들 빼고 다른 것들 뭐 있는지. 다른 것들 뭐 있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호처분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너 나가서 교육받고 징역 보내지는 않겠지만 너 가서 교육받아. 그럼 보호관찰소라는 게 있어. 지역마다. 거기에서 교육을 해. 내가 예전에 성범죄자들에게보다는 댓글을 야하게 달았어. 어? 내지는 사진을 야한 걸 돌려봤어. 이런 애들 아주 경미한 성범죄 아니면 그 뭐라고 그러지? 애들 막 데려다 주는 거 뭐라 그러냐? 포주야. 포주인데 시작 단계. 이런 애들 풀어주고 흥망좋지 수강 명령 해가지고 풀어줘. 그런 애들 성범죄자들 수업을 하면 했는데 와. 다 막 겁나 고상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2시간 정도 두세 시간 정도 하는데 어떤 애가 괴테를 입고 있더라고. 저 새끼는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괴테를 입고 있을까? 내가 물어보면 안 돼. 근데 너무 궁금해서 혹시 뭐 억울한 거 없냐면서 그러면 그런 애들 또 얘기를 해. 그랬더니 댓글을 겁나 야하게 달대. 그래서 잡혀온 거야. 그러니까 댓글을 달면 그 사람 명예를 해치면 명예훼손이야. 예를 들어서 나의 일과 관련해서 댓글을 지저분하게 달았어. 쟤는 선생인데 왜 저 따위로 가르쳐? 쟤네 아버지가 뭐 쟤네 집은 뭐 가난하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사실 팩트.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걸 근거로 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응? 그건 명예훼손이고 예를 들어서 모욕은 뭐냐면 이런 거야. 모욕은 돼지 같은 게 못생겨요. 뚱뚱해요. 냄새나고 저 찐따 같은 게. 이게 내가 감정 진짜로 맞다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래. 팩트는 명예훼손이고 모욕은 감정이야. 거지 같은 것들이 어디서 눈을 아래로 깔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난 너를 모욕했어. 이해됐지? 이걸 또 조문으로 설명하면 너무 어렵잖아. 운동하는 경우에 요즘에 선배들이 괴롭히지 않니? 구타가 있니? 없어? 있으면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내가 보내줄 테니까. 봅시다. 그래서 형사정책 같은 경우에 여기 보는 것처럼 9종류가 있대. 여기에서 보면 수강명령, 뭐 보호관찰. 보호관찰이라는 건 뭐냐면 법무부 직원들이 관리해. 예를 들어 가석방 된 사람들도 법무부 직원들이 관리하고 또 들어가기 전에도 예를 들어서 대부분 보호관찰을 정하겠다. 청소년들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안 가고 집에 일찍 귀가했는지 안 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거야. 무슨 알겠지? 전화해가지고 그런 것도 보호관찰이라고. 사회봉사에는 쓰레기 줍고 뭐 이런 거 하지. 쓰레기 줍고 제방정리하고 막 이런 거 해. 대부분 쓰레기 많이 주서.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가. 요양원 이런 데. 그리고 수강명령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수강명령 받고요. 그런 것도 있죠. 뭐 넘어가자. 그래서 법정형, 처단형인데 넘어가고 선고형 이런 거 넘어가고 선고유예. 선고유예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범죄 행위를 보면 이거는 잘 봐야 돼. 근데 이게 여기 우리가 범죄의 실행이 있었어. 그지? 실행이 있어서 일단 잡혔어. 그러면 범죄 실행이 있고 여기에서 잡혔어. 그러면 경찰서에서 잡혔어. 그럼 경찰서에서 뭘 하겠냐? 수사. 그리고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겨가지고 이것도 수사해. 그리고 이 검찰이야. 그래서 검찰에서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해보니 얘는
형법 조문 어디에 나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형사재판에 데리고 가. 형사재판에 데리고 가는 걸 우리는 기소라 그래. 기소라 그런다. 그리고 형사재판이 열렸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판사가 가달할 영역이잖아, 판사가. 그래서 여기에서 판사가 몇 년형,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선고라 그래. 그리고 여기서 판결이 나면 어디로 가냐? 교도소, 교도소로 가는 거야. 보자. 그럼 여기서 기소유예는 뭐야? 검사가 봤을 때 별다른 일이 아니래. 그래서 일단 여기 네가 범죄가 의심되긴 하지만 요번엔 네가 어리고 네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나 한번 봐줄게. 왜냐면 기소해서 넘어가면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검사가 기소유예. 오케이? 집행유예는 뭐냐면 여기 선고가 내려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집행이잖아. 그지? 그런데 판사가 봤을 때 얘가 범죄는 저질렀어. 그런데 징역을 보내기엔 좀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집행을 밀어주는 거야. 이게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다른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여기서 가석방이 나오는데 교도소에 가서 가석방이라는 게 있어. 가석방은 뭐냐면 집행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가 착해. 막 반성도 하고 열심히 그 안에 생활 잘하고 몇 등급부터 있더라? 4등급, 5등급부터 있나? 하여튼 그 등급이 있게 우리 수능 등급처럼 등급이 있어. 그래서 1, 2등급이 되면 나올 기회가 생겨. 그래서 대부분 헌법에는 3분의 1이라고 돼 있는데 형기의 3분의 1 플러스 형행 성적이라든가 하여튼 형행 점수 이거를 반영해가지고 통상적으로 3분의 2는 살아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다르다고. 이게 그림을 이렇게 범죄를 실행했어. 경찰에 잡혔어. 수사를 했어. 검찰에 넘겼더니 어떻게 돼? 형 보니까 얘는 혐의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소를 혐의점에 있지만 얘를 형사재판까지 갈 정도가 아니라 검사가 그냥 돌려보내는 거야. 혹시 알겠지? 이거 말고는 별달리 헷갈릴 수 없고. 아니 이걸 따로따로 보면 헷갈리거든? 이런 단어들은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2단계에 있는 애를 피의자. 여기 수사 단계에 있는 애도 피의자. 얘는 이제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열리면 피고인이야. 봐봐. 의심되는 사람, 범죄가 의심되는 자고 제가 형사재판을 아예 데리고 가면 이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애잖아. 기소가 될 수 있는 애잖아. 그래 피고인이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 김건희랑 다 피고인이야.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피의자.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다 봤다잉. 여기까지입니다. 형이 시효? 형이 시효는 뭐냐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야. 예를 들어 사기는 몇 년이더라? 사기 5년인가? 하여튼 그 기간이 있어.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범죄 사실, 피해당한 사실을 알면서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소하지 않으면 그건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없었던 일은 안 되지만 고소를 못한다고. 고소는 뭐야? 예를 들어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직접 피해 당사자가 경찰서라는 형사사건이야. 경찰서에 내 이 피해를 좀 봐달라고 하는 게 고소야. 근데 고발은 뭐냐면 제3자가 봤을 때 제가 피해를 입은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있어. 바보야. 내가 의심되니까 제가 피해를 입은 것 같으니까 수사해달라고 하는 게 고발이야. 무슨 알겠니? 대부분의 범죄는 고발이나 고소 어느 쪽에 있어도 수사를 다 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엔 처벌 안 하는 반의사 불법죄라는 게 있거든. 그런 것들은 고발해봤자 피해자가 고소 안 하면 성립하지 않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몰라도 될 것 같고, 그건 꼭 알아야 돼. 피해 당사자가 형사사건인데 피해 당사자가 경찰서가 신고하면 고소. 제3자가 형사사건인데 경찰가 신고하면 고발. 오케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그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가자. 뭐 이거 살인죄 이거는 다음 주에 돼. 오케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